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봤었냐면 드디어 하이드로진 애텀의 아이겐 펑션 이 어떤 형태였었냐면 레디얼 펑션이 좀 컨스탄트 노멀리제이션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 L승 e to the minus rho over 2, 그 다음에 HO 라고 주어졌습니다. 물론 R과 Rho가 다 주어져 있지만 우리 R에 대한 펑션으로 쓰려면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Rho를 어떻게 디파인 했었냐면 Rho가 square root E over H by square R 요걸 집어넣어야 되죠. 우리 다음 같은 걸 집어넣어서 우리 쓰면 되는데, 우리 그 중에서 요 중에 H5는 AK 로의 K승의 파워 시리즈로 전개를 했었는데, AK에 대한 시리즈 그 리커션 릴레이션이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 K 플러스 L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K 플러스 1 K 플러스 2 L 플러스 2 다음 것이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 이 시리즈가 끝나려면 AK까지만 끝난다고 하면 람다가 뭘로 주어져야 되냐 하면 요게 some integer, K가 some integer까지 주어진다고 하면 NR 플러스 L 플러스 1 요걸 우리가 N이라는 principal quantum number로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쓰는 방법은 물론 NR을 쓸 수도 있고 N을 쓸 수도 있지만, 이걸 간단하게 쓰면 람다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K 마이너스 NR K 플러스 1 K 플러스 12 플러스 2 다음 같이 주었었고, 우리 지난번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을 우리 구했었고, 우리 뭐냐면 first excited state n이 2인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nr이 2인 경우는 1, l이 0, 그 다음에 nr이 0, l이 1인 경우, 우리 다음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보면 nr이 0인 경우는 우리가 본 것처럼 nr이 0이면 a0만 살아남고, 그러니까 a0가 요거 때는 h5가 1이고, nr이 1일 때는 이게 k-1에 해당되는 거니까 A0가 주어지면 A1은 A0 곱하기 K가 1일 때니까 K가 1? 아니 K가 0일 때죠. K가 0일 때는 마이너스 1 2L 플러스 2, 근데 L이 0인 경우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뭐냐면 요거는 이때는 H5가 1 마이너스 2분의 5 다른 것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first excited state인 경우는 디제너러스가 항상 n 제곱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로의 L승 e to the minus rho over 2 1 minus rho over 2 y 00에 비례하는 양이고, 그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를 노멀리제이션을 우리 결정을 해야 되죠. 또 하나는 로의 L승인데 L이 0이니까 배가 없고, 로가 L이 1일 때는 어떻게 주어지면 로 e to the minus rho over 2 1 y 1 m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 0에 해당되는 양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해서 우리 각각의 아이겐 펑션들을 n이 1, 2, 3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그 책에 그 테이블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특징을 보면 웨이브 펑션이 레디얼 펑션이 0 근처에서 로의 L승으로 간다고 했었죠. 우리 그거는 여기서 잘 아는 것처럼 앞에 아래 L승이 있었고 로의 L승 혹은 아래 L승이 있었고, 이거는 로가 0로 가면 R이 0로 가는 경우에 1, 이것도 1에 해당되는 양이니까 왜 R이 0 근처에서는 아래 L승으로 가는지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풀었던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3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원래 있는 식을 다시 써보면, 원래 있는 식이 뭐였었냐면 d squared,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레디얼 파트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h bar squared 2mu r squared, 여기다가 r을 어플라이한 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 3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 중에서 특히 레디얼 파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데리버티브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우리 다음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가지고 또 몇 가지 장난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장난을 하냐면, u라는 양을 디파인 해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가 저기 있는 레디얼 펑션에다가 r을 곱한 양으로 정의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레디얼 펑션이 만족했던 바운더리 컨디션이 뭐였죠? r이 무한대로 갈 때 빨리 0으로 가야 되고 r이 0로 갈 때 파이나이트한 양으로 가면 됐었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웨이브 펑션이 파이나이트 하면 돼요. 다음 같이 쓰면 물론 r이 무한대로 갈 때는 역시 이게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양이기 때문에 r을 곱해줘도 역시 0으로 가고, r이 0로 갈 때는 이게 파이나이트한 양으로 가죠. 근데 r은 하나 더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다음 같이 쓰면 웨이브 펑션이 r이 0, u라는 웨이브 펑션은 r이 0로 갈 때 0으로 가는 웨이브 펑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왜 바꾸냐면 다음과 같이 바꾼 다음에 u가 이 식을 u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바꿔봅시다. 그 짓을 하면 먼저 한번 미분해 보면 r은 r분의 u가 될 테니까 먼저 이건 그대로 이거 한번 미분하고 그대로 놔두고, 프라임은 r에 대해서 미분한 걸로 하고, 그다음에 r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r제곱분의 1u,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한번 더 미분하면 이거 다시 역시 체인룰을 쓰면 이것도 윈 분자를 먼저 미분한 거 r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r제곱분의 1 u 프라임, 이건 여기서 요거를 미분한 게 또 하나 더 있으니까 2배 u 프라임, 그 다음에 r제곱분의 1만 미분하면 플러스 2u r 3승,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을 원래 식에다 집어넣어 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텀을 먼저 간단히 써보면 d squared r dr squared 2 over r dr 이거는 앞에 있는 거는 u 더블 프라임 u 더블 프라임 나누기 r 마이너스 2배 u 프라임 r 제곱 왜 u r 3승.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에다가 r분의 2를 더 곱해서 더해주면 되니까 2 over r 제곱 u 프라임 마이너스 2r 3승의 u. 그래서 놀랍게도 다음 같은 양이 서로 캔슬이 되죠. 나온 게 뭐냐면 r분의 1 d squared u dr squared예요. 그럼 요게 간단하게 r분의 1 곱하기 d squared u dr squared고, 요 r은 다시 r분의 u니까
양변에 R을 곱해주면 나오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d squared u dr squared plus 2 mu over h bar squared e r minus h bar squared l plus 1 2 mu r squared u는 0이죠.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헷갈릴지 모르지만 요거로 다시 나눠주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쓰고 그거를 반대로 해주면 플러스 U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원디멘셔널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랑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 R을 두 번 미분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썼던데 여기 에너지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에 해당되죠. 다만 다른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쿨럼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이 양이 더 있어요. 그죠? 토탈 앵귤러 모멘텀 스퀘어에서 나온 이 양이 더 있죠. 그래서 보면 원래는 포텐셜 에너지가 요거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적당히 레디얼 펑션을 u라는 양으로 정의를 하면 이 양이 더 달라붙고, 그렇지만 이건 다시 또 R만의 함수니까 이 전체를 우리가 새로 나온 포텐셜, 이펙티브 포텐셜이라고 정의를 하면 이 이펙티브 포텐셜, 이 식은 dmu 원 디멘셔널 슈레딩거 이퀘이션과 똑같은 형태를 갖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디멘셔널 레디얼 슈레딩거 3디멘셔널 레디얼 파트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봤는데 우리 그걸 적당히 새로운 적당한 웨이브 펑션을 정의하면 원 디멘셔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주죠. 다만 포텐셜이 여기 있는 요 양만큼 더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바운더리 컨디션은 x equals 0에서 서 0인 것처럼 r equals 0에서 0인 거죠. r이 만약에 r이 지금은 항상 양수밖에 없지만 이게 만약에 그냥 원디멘셔널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면 x가 0인 곳에서 0인 함수, 일반적으로 뭐 이게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우리 지금 여기서는 r을 항상 0보다 0 이상인 넘버로 우리가 정했지만 우리 그냥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r이 음수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원디멘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펙티브 포텐셜은 다음과 같이 말이 자꾸 더듬고 있는데 우리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펙티브 포텐셜을 먼저 그려봅시다. R에 대해서 이펙티브 포텐셜을 그려보면 쿨럼 포텐셜 마이너스 R분의 2제곱,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양으로 주어진 게 R제곱분의 1로 주어지죠. 그래서 이 쿨럼 포텐셜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양이 있죠. 우리 좀 이따가 프리 파티클을 하겠지만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쿨럼 포텐셜이 없죠. 쿨럼 포텐셜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R제곱분의 1의 포텐셜이 있는데 우리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고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L이 있으면 이 다음과 같은 양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센트리퓨걸 배리어라고 불러요. 원점으로 접근할 수 L이 0이 아니면 원점으로 접근할 수 없죠. 그래서 보면 이 두 개를 합하면 R이 0로 갈 때는 이거는 R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1로 가고 이건 R 제곱분의 1로 가니까 R이 0로 갈 때는 이쪽이 도미넌트하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겠죠. 자, L이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와도 이 안에 웨이브 펑션은 당연히 고전적으로도 들어올 수 없을 뿐더러 이 안에서는 틀림없이 서프레스 될 거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센트리퓨걸 배리어 때문에 R equals 0에서는 굉장히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작아지냐면 다음 같은 곳에서 R이 0로 갈 때를 보면 R분의 1보다 R제곱분의 1이 훨씬 더 작아지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dr squared 플러스 요거를 임의분의 h 스퀘어 빼면 L 플러스 L R제곱 U 이게 0이죠. R이 0로 갈 때 그러면 U가 R의 알파승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에 R의 알파 마이너스 2승 요것도 R의 알파 마이너스 2승이죠. L 플러스 1은 0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L 플러스 1은 0 우리 인수분해하면 알파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L은 0 알파는 L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L인데 마이너스 L은 되지 않고 왜냐면 R이 0에서 0으로 가지 않으니까 알파가 L 플러스 1에 해당되죠. R이 0으로 갈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U는 R 곱하기 R이었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는 라지 R이 R의 L승으로 가니까 U가 R의 L 플러스 1승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라지 R이 R의 L승으로 가는 거는 R이 0로 갈 때 다음과 같은 R 스퀘어분의 1의 포텐셜이 이펙티브 포텐셜에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제 드디어 하이드로젠 애텀인 경우에는 우리 다 얘기를 했고 프리 파티클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쓴 거를 하이드로젠 애텀 똑같은 포뮬레이션을 하는데 하이드로젠 애텀의 경우에서 쿨럼 포텐셜이 없는 경우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되죠. 그래서 우리 보면 프리 파티클의 경우 먼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프리 파티클은 포텐셜이 0이니까 이 시스템도 보면 토탈 해밀토니안이 스페리컬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어요. 스페리컬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으면 L 스퀘어랑 LZ랑 해밀토니안이 커뮤트하고 따라서 이 세 개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프리 파티클을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익스펜드를 할 경우 그 아이겐 펑션들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을 볼 텐데 이건 포텐셜이 0이니까 우리 이제 그러면 좀 앞에 있는 식에서 역시 U에 대한 이퀘이션을 우리가 쓸 테고 여기서 R이 0인 쿨럼 포텐셜이 0인 경우 그 다음에 프리 파티클이니까 E를 E 뮤분의 H 바 스퀘어드 K 스퀘어라고 씁시다. 이건 플레인 웨이브에서 나온 건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에너지가 컨스탄트한 경우인데 다만 다음과 같이 파라메트라이즈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대신에 E뮤 스퀘어 K 스퀘어 그러면 양변에서 이게 없고 E뮤분의 H 바 스퀘어를 전부 다 나눠주면 그러니까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 얻냐면 D 스퀘어드 dr 스퀘어드 플러스 2 over r 우리 아까 썼던 거 ddr l 플러스 1 r 스퀘어드 r
넘겨서 왔으니까 k 스퀘어다. 다음 같은 식이죠. 자, 여기서 로를 kr로 쓰면 그러면 ddr은 kdd 로가 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k 스퀘어드 d 스퀘어드 로 d 로 스퀘어드 로 스퀘어드 플러스 이거는 k가 요것도 r분의 1은 k가 있으니까 k 2배 k 스퀘어드 로 dd 로 마이너스 이것도 k 스퀘어드 l 플러스 1 로 스퀘어드 r 플러스 k 스퀘어드 r이 0이니까 이번에 k 스퀘어를 전부 다 없애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로 마이너스 l 플러스 1 로 스퀘어드 플러스 1 로가 여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아까 한 것처럼 u를 r 곱하기 r로 쓰면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요 양이 u에 대한 세컨 데리버티브로 우리 바뀐다고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쓰면 우리가 원 디멘셔널 슈레딩거 이퀘이션과 아주 비슷하게 쓴 형태는 마이너스 l 플러스 1 로 스퀘어드 u 플러스 u에 대한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면 되죠. u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고 그 양에다가 r을 곱해주면 우리가 아는 r로 나누어주면 우리가 레디얼 펑션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양을 우리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또 새로운 디퍼런셜 이퀘이션 하나 얻었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푸나? 복잡하지만 왜 복잡하다고 내가 얘기하냐면 이게 로에 포지티브 파워로 주어져 있으면 인생이 편한데 다음같이 네거티브 파워로 있으면 로가 0로 갈 때의 다이버전트한 비헤이비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복잡하니까 먼저 복잡하지 않은 경우 그게 언제죠? L이 0인 경우 L이 0면 소위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하죠. L이 0인 경우에는 L이 0인 경우에 솔루션은 어떻게 되죠? 이게 0이면 우리가 잘 아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여러분들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제일 처음에 풀었을 때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죠. 그 솔루션은 우리가 잘 알아요. 뭐냐면 사인 로, 이 로가 KR이죠. 코사인 로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R 로는 이건 L에 대한 퀀텀 넘버가 있으면 어떻게 쓴다 그랬죠? 로분의 사인 로 로분의 코사인 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죠. 물론 요거는 R이 로가 0로 갈 때 파이나이트한 웨이브 펑션인데 우리 이걸 보면 이 양은 로가 0로 갈 때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가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레귤러 솔루션이라고 해요. 이 값은 이 양은 로가 0로 갈 때 다이버지 하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양은 irregular solu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보면 L equal 0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두 개의 솔루션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을 풀면 해가 두 개 나온다는 걸 알지만 우리 피직스에서는 그 두 개의 솔루션 중에서 우리가 피지컬리 미닝풀한 솔루션 하나만 고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수학적으로 일반 제너럴한 솔루션이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스페이스가
원점을 포함한다고 하면 원점을 포함하는 곳에서 웨이브 펑션이 파이나이트 해야 되니까 그 경우에는 이 irregular 솔루션은 솔루션에 들어갈 수가 없죠. 원점에서 파이나이트 하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원점을 제외한 다른 공간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두 개가 전부 다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공간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솔루션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쉬운 문제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L이 그럼 0이 아닌 경우는 L이 0이 아닌 경우는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푸는 테크닉 뭐죠? 어심토틱 폼을 계산을 하고 어심토틱 폼이 이게 0이 되니까 사인 로 혹은 코사인 로죠. 그 다음에 로가 0 근처에서 로에 이게 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로에 알파 승에 비례한다고 해서 알파가 어떤 값인가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알파를 끄집어내면 나머지를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서 그 코에피션트들 사이의 리커션 릴레이션을 구하고 우리 그 짓을 해야 돼요. 우리 많이 했죠.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 지금 우리 이게 어디서 나왔죠? 프리 파티클의 레디얼 파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레디얼 파트를 구한 다음에 웨이브 펑션 R에다가 스몰 r을 곱한 양을 U로 디파인한 다음에 그 U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우리가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 짓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배웠던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뭐냐면 스페리컬 베셀 이퀘이션이에요. 수리물리 시간에 다 배웠던 식이에요. 혹은 뭐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솔루션을 알려줄 수 있어요. 솔루션은 뭐냐면 레귤러 솔루션, 다시 말하면 로가 0 근처에서 솔루션 마이너스 로의 L승 1 오버 로 DD 로 L승 사인 로 오버 코사인 로 사인 로 오버 로가 주어지고 N이 L인 경우 NL 로 이게 우리가 스페리컬 베셀 펑션이라고 부르는 양이고 물론 L이 0인 경우에는 여기다 1이고 처음에 요양으로 들어가죠. 왜 이렇게 다음같이 데리버티브를 취해도 역시 원점에서는 레귤러한 솔루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파이나이트 하죠. 파이나이트 하지 않은 요 양에 해당되는 거를 NL은 컨벤션이 마이너스 L승 코사인 로 오버로 주어지는데 두 개의 2차 방정식, 2차 비분 방정식과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 있죠. 우리 이 양은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이라고 불러요. 어떤 함수든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은 원점에서 다이버지하는 irregular 솔루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배웠던 2학기 때 배웠던 여러 가지 스페셜 펑션, 베셀 펑션, 노이만 펑션, 그 다음에 스페리컬 베셀 펑션,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 그거를 왜 배우냐 고민했지만 다음 같은 거는 이제 쓰죠. 그렇지만 이 형태는 굉장히 아름답고 간단한 컴팩트 폼이지만 우리가 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L에 대해서 이 양이 어떤 값을, 어떤 형태를 띠느냐 하는 거는 알기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알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쓰는 거는 보기에는 좋지만 우리가 피지컬 인투이션을 가지기에는 별로 안 좋은 폼이니까 우리가 앞에 그 피지컬 인투이션을 가지려면 앞에 몇 개의 텀들을 써보면 돼요. 몇 개의 텀들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써보면 물론 저거는 L이 0인 경우 1인 벌써 했고 1인 경우 2인 경우를 집어넣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미분을 해보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심볼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쓰면 쉽게 컴퓨터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보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스페리컬 발설 펑션의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로분의 사인으로,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은 로분의 코사인으로, J1은 사인으로 로 스퀘어드, 코사인으로 로, N1 로는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오버 로 스퀘어드, 사인으로 로. J2는 로 3승 사인으로 코사인으로, N2로는 마이너스 3로 3승 1로 코사인으로. 갈수록 이제 좀 복잡한 형태로 주어져 있죠. 그렇지만 우리 쉽게 J1과 J2는 조금 더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레귤러 솔루션이라고 했는데 과연 레귤러 솔루션이 되는가는 우리 간단히 볼 수 있어요. 이 양은 앞에 있는 J0는 로분의 사인은 로가 0으로 갈 때 파이나이트한 1로 가는 건 우리가 알고, 밑에 있는 이 식은 로가 0으로 갈 때는 이 위에 사인으로는 로로 가니까 이게 로분의 1로 가죠. 그러니까 다이버지 하는 것 같죠. 근데 여기는 여기 보면 코사인으로는 로가 0으로 갈 때 1에 접근하니까 다이버지 하는 텀은 서로 캔슬이 돼요. 로분의 1이 제일 다이버지 하는 의심이 되는 텀인데 캔슬이 되고 남는 건 파이나이트한 텀이 되고, 여기서도 보면 로가 0으로 갈 때는 요건 로에 비례하는 양이 리딩 텀이고, 그러면 로 제곱분의 3 빼기 1인데 로 제곱분의 3은 다이버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로 제곱분의 3에 의해서 캔슬이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양들은 비록 로에 대한 파워로 분모에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이 결합이 항상 로가 0로 갈 때는 파이나이트한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반면에 이 양들은 전부 다 로가 0로 갈 때 전부 다 다이버지 하는 컨비네이션이에요.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록 로가 0 이상인 변수이지만 이 양은 로를 마이너스 로로 놨을 때 even 펑션이죠. 이거는 odd 펑션이죠, 로에 대해서. 밑에는 이 식은 로에 대해서, 요 양은 로에 대해서 odd 펑션, 요 양도 로에 대해서 odd 펑션이죠. J1은 odd 펑션이죠. J2는 역시 이게 odd 펑션, even 펑션이고 even 펑션의 컨비네이션이죠. 그러니까 even, odd, even으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나타나죠. 여기서는 odd, even, odd 펑션으로 번갈아가면서 나타나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솔루션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보면 비록 처음에 시작할 때는 로가 0 이상인 양수인 베리어블에 대한 식을 썼지만 우리 그 컨스트레인트를 없애고 로가 그냥 양수부터 음수까지 다 된다고 하면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로를 마이너스 로로 바꿔도 이퀘이션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로를 마이너스 로로 바꾸는,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인베리언트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그러면 이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이 패러티와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인 걸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나타나는 아이겐 펑션들은 로에 대해서 even 펑션, odd 펑션으로 각각 이렇게 분류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만 쓰냐? 계속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 솔루션을 다음과 같이 솔루션을 사인 로, 코사인 로로 쓰면 L이 0일 때 우리가 잘 아는 스페리컬 베셀 펑션과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L이 0인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물론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을 sin 로, cosine 로로 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e to the i로 e to the minus i로로 쓸 수 있죠. e to the plus minus i로로 쓸 수도 있다 이거예요. 물론 그 관계는 sin 로랑 cosine 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쓸 수 있어요. 그 두 개가 인디펜던트 솔루션은 아니죠. 하지만 그 베이시스를 바꿔서 우리가 쓴 e to the i로, e to the minus i로를 쓴 그 솔루션들을 또 어떻게 부르냐면 너무나 많은 용어가 나오지만 그 다음에 너무나 수리물리 시간에 많이 배워서 다 잊어버리지만 그 함수들의 이름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죠. 한켈 스페리컬 한켈 펑션인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면 HL1은 spherical 한켈 function of the first kind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두 번째 건 이제 second kind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J L로 더하기 I N L로 independent solution은 spherical 한켈 function of the second kind J 요거는 있을 수도 있지만 HL1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다음과 같이 쓰면 역시 이것도 우리 앞에 있는 걸 아니까 J1 H0 단 이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아까 5분의 sin 로 더하기 I 코사인 로니까 I로 묶으면 I로 묶고 이게 지금 아까 부호가 로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였었죠. 마이너스 I로 묶으면 코사인 로 마이너스 I 플러스 I 사인 로가 되니까 e to the i로 마이너스 I는 분모로 들어가면 I 로분의 e to the i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당연히 H02는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걸 예를 들면 H11 로는 로분의 E to the i로 1 플러스 I over 로 H2 로는 I e to the i로 로 1 플러스 3I over 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좀 몇 개의 텀들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드디어 머리가 부서질 듯이 복잡하죠. 왜 이런 여러 솔루션을 가지고 얘기하냐? 첫 번째, 이 솔루션을 어떻게 쓰냐? 두 번째, 이 솔루션들을 특징이 뭐냐? 이런 걸 봐야죠. 그래서 우리 보면 첫 번째, 왜 그럼 스페리컬 베셀 펑션과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만 쓰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스페리컬 한켈 펑션을 또 쓰는데 어떤 때 쓰냐 하면 우리가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이죠. 근데 우리 여기다가 타임 디펜던스를 붙이면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붙이면 요 양은 I KR 마이너스 오메가 t R분의 1 앞에 있는 컨스탄트는 생각하지 말고 요 양은 e to the 마이너스 I KR 플러스 오메가 t H0는 스페리컬 한켈 펑션의 첫 번째 제일 낮은 차수 0인 경우 1, 2를 보면 다음 같은 형태예요. 많이 본 형태죠.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거는 바깥으로 나가는 outgoing wave R분의 1이 있으면 outgoing spherical wave죠. 그죠? 반대로 요거는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는 걸 테니까 spherical
incoming spherical wave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파티클이 스캐터링을 하는 경우 어떤 타겟에 대해서 들어오는 웨이브, 나가는 웨이브를 우리 뭐냐면 스페리컬 웨이브로 쓰고 싶을 때는 스캐터링 프로블럼을 쓸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다음 같은 베이시스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학기에 2학기에 스캐터링 프로블럼을 풀 때는 처음에 프리 파티클을 쏘고서 어떤 타겟에서 튕겨나가는 걸 볼 때 이 프리 파티클을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쓰고 그때 레디얼 파트는 베이시스를 인커밍 웨이브와 아웃고잉 웨이브의 컨비네이션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원래 스페셜 베셀 펑션과 노이먼 펑션 어떤 때 쓰냐? 굳이 고전적으로 얘기하자면 마치 스탠딩 웨이브 솔루션 같은 거를 쓸 때 우리 볼 거예요. 우리 좀 이따가 그 example을 우리 볼 텐데. 그 다음에 다른 하이 오더 텀들은 그 외에 다른 로가 무한대로 가면 다 이게 서프레스 되니까 무시할 수 있어서 결국 스페리컬 웨이브가 되지만 로가 작아지면 다른 어디셔널 텀들이 있지만 로가 커지면 이건 전부 다 없어지고 역시 먼 곳에서 보면 역시 아웃고잉 인커밍 스페리컬 웨이브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식으로 해서 베이시스를 달리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앵귤러 모멘텀의 프리 파티클을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으로 본 거랑 그 다음에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으로 봤을 때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 우리가 기술했던 스페리컬 베셀 펑션, 스페리컬 노이먼 펑션, 스페리컬 한켈 펑션 다음과 같은 양들이 로가 0로 갈 경우 로의 어떤 파워로 되는가 혹은 로가 무한대로 갈 때 어심토틱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특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수리물리 시간 같이 돌아가기 시작하지만 우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수리물리에서 다 했으니까 그거를 다시 다 돌이켜 볼 필요는 없고 우리 그 적당한 특징들을 여러분들한테 나열하는 걸로 그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불쾌하죠. 수리물리 시간에는 도대체 내가 이걸 왜 공부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함수들의 특징을 자세히 공부했고 여기서는 그 함수들이 왜 나왔는지는 아는데 그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공부하려고 했더니 수리물리 시간에 다 했다고 하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프로퍼티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혹시 궁금하면 그래서 우리가 물리를 하면서 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우리 이 얘기 다 하면 우리 집에 가서 수리물리책 펼쳐보면 다 찾아볼 수 있죠. 수리물리를 들었다면 보면 첫 번째 로가 굉장히 작은데 적당히 작은 로 L 패턴 넘버 L보다 작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는 KR이기 때문에 K 곱하기 R로 정의했기 때문에 K 곱하기 R은 디멘션이 없는 넘버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것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로가 굉장히 작은 로 0에 접근하는 경우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 경우를 보면 JL 로는 대략 로의 L승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1, 3 노멀리제이션을 보면 2L 플러스 1 그래서 우리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분모를 이걸 2L 플러스 1 더블 팩토리를 쓰죠. L은 non 네거티브 인티저이기 때문에 로가 0로 갈 때 L이 0인 경우에는 파이나이트하고 L이 0가 아닌 경우에는 0으로 가죠. NL로는 1, 3, 5 2L 마이너스 1 5에 L 플러스 1 그래서 이거는 2L 마이너스 1의 더블 팩토리얼 갈수록 L이 커질수록 다이버지한 함수예요. 그 다음에 로가 L보다 굉장히 큰 경우 어심토틱 폼을 보면 JL 로는
5분의 1 sin J0에 해당되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로가 무한대로 갈 때 다른 건 다 무시되고 페이스만 바뀌어요. J0L에서 J0로에서 NL로는 컨벤션이 마이너스가 있었고 여기서도 코사인 L파이 그 다음에 Hankel function of the first kind는 minus I over rho e to the I rho 마이너스 2분의 1파이 다음과 같이 페이스가 바뀌어요. 그리고 특징들을 오늘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이 행사가 있어서 조금 짧게 했지만 다음과 같은 함수들의 특징을 알면 우리 함수들의 특징만 봤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음과 같은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 가지 포멀리즘을 이용해서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한 문제 우리 R분의 1 포텐셜밖에 안 했죠. 프리 파티클인 경우를 우리 볼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문제가 뭐냐면 원 디멘셔널 프로블럼에서 우리 포텐셜 웰 했었죠. 인피니트 포텐셜 웰 혹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걸 우리 생각했었죠. 여기서도 3디멘셔널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한 포텐셜 웰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3차원에서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한 포텐셜 웰이 있는 경우 우리 다음과 같은 이 기본적인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보고 우리 이 챕터를 끝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